네, 반갑습니다. 예, 저 멀리 제주에서 온 우주전파센터 강병규 주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세 번째 세션은 저희 이제 우주전파 재난 종사자 및 이제 예비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우주전파 재난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 공통 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통 과정, 저희 우주전파센터의 젊은 피, 저희 박지웅 연구사님, 맞이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우주전파센터 박지웅 연구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주전파센터에서 재난 담당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협력 부분, 이렇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 세부 우주전파 재난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이제 각 분야별로 해서 뒤에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약간 좀 겉핥기식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전파 환경과 이제 우주전파 재난,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전파 환경, 이제 태양 활동으로 인한 그런 영향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주전파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그런 발생되는 피해의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환경 변화 유발 태양 활동으로는 이제 흑점, 필라멘트, 코로나홀이 있습니다. 흑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 필라멘트 분출, 그리고 코로나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영역에서 이제 고속의 태양풍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러한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전파 환경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인해서 이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주전파 재난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지자의 교란, 뭐 전리권 교란, 그리고 이제 우주에 있는 이제 뭐 위성이나 아니면 우주인들의 방사선 피폭,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전파 환경 경보 발령 현황입니다. 지난 10년치를 이렇게 쭉 뽑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271회고 8월 31일 기준으로는 37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략 최대 500회까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극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27회에서 22회, 13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되게 없다가 21년도부터는 지금 61회로 지금 좀 급증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61회도 대부분 이제 한 50회 이상은 아마 하반기 때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좀 극대기로 조금 더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재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뽑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이제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제 지자의 교란으로 인해서 이제 퀘벡 지역이 이제 정전에 발생을 하였고, 이제 9시간 동안 이제 복구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줬던 대표 사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 관측으로는 이제 캐링턴 이벤트가 가장 크게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오로라 관측이 이제 극지방에서 보통 관측이 되게 되는데, 저때 이제 워낙 이벤트가 크다 보니 이제 쿠바, 하와이, 즉 적도 지역까지 이제 오로라가 관측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뭐 이런 뭐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다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할로윈 이벤트 2003년에 발생을 하였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위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적도 지역 쪽에서도 이제 영향이 발생을 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 위성이 이제 궤도 진입 과정에서 이제 38기 정도 이제 궤도 이탈 및 소산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대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전파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재난 관련 법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저희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파법,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주개발진흥법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그리고 기상법, 요 한 총 5개 정도로 이제 우주전파 재난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 이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재난이 지금 주관 기관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전파 재난입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49조에 전파감시, 그리고 시행령 70조에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51조 같은 경우에는 우주전파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제61조는 전파 연구,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저희는 이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재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매뉴얼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이제 가장 큰 상위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전파재난 이제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하고 위성 분야는 이제 주관기관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의 역할을 띠는 성격으로 해서 방송통신 및 위성 분야, 그리고 국방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그리고 전력은 산자부, 항공은 국토부,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그리고 기상이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재난 대응을 위해서 이제 범정부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전파 재난 발생했을 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실제 행동 지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총괄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우주전파 센터에서 이제 관측이나 분석, 예경보 같은 이런 실무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이 우주전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를 입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나서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고요. 그런 기관들이 이제 실무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무기관들은 이제 긴급 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재난 대응 체계는 이제 우주전파 환경 경보와 그리고 우주전파 재난 경보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우주전파 재난 경보 같은 경우에는 우주전파 환경 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 스케일에 따라서 0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4, 5단계가 됐을 때는 무조건 이제 재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해서 이제 총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각 단계가 됐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범부처 대응 체계에서 행안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이제 이런 본부를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주관기관에서는 이제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맞춰서 과기부 안에서도 이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태양활동 극대기 다가오면서 이제 대응반 관련된 좀 조직 개편을 조금 일부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4가지 단계와 상관없이 이제 대응반장을 저희 센터장으로 지금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센터장, 그리고 경계 심각일 때는 이제 저희 국립전파연구원 원장까지 해서 지금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이제 좀 대응 조직이 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환경 경보 발령 기준 같은 경우에는 RSG에서 태양흑점 폭발, 태양입자 유입, 그리고 지자의 교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X선량,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 수, 그리고 KP 지수에 맞춰서 이렇게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SG 이런 경보 발령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재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 분야별로 해서 일시적인 장애, 아니면 12시간 이상 장애, 피해 발생, 그리고 피해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좀 재난 경보 발령 체계가 또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 서비스, 그리고 관측 시설하고 모델 운용,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런 연구 개발, 그리고 국내외 협력, 그리고 재난 대응,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다섯 곡지로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경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아침 11시에 이제 3일 예보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 1회 27일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자전 주기를 특성을 이용을 해서 태양 활동성을 예측을 하는 예보가 또 나갑니다. 또한 이제 상황 알림 서비스라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이제 RSG별로 해서 1단계서부터 계속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4단계 이상 이제 우전파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기관은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이제 실무 총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 확률로서 이제 RS지별로 각각 이제 R1에서 R2 그리고 R3 이상, S1에서 S2, S3 이상, G1에서 G2, G3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별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예보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상반기로 해서 예경무 시스템 고도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측 데이터 이제 분석 표출하는 것들이 이제 고도화가 좀 됐고 좀 일부 자동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도 이제 별도로 구축이 돼서 좀 더 유관기관이나 실무기관들에서도 좀 더 저희 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좀 더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허브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는 사실 국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RSG 스케일에 맞춰서만 이제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제 한반도라는 이제 국내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예경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부적으로 이제 시범 서비스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센터가 이제 제주도인데 제주에 있는 사이트가 이제 대부분의 관측기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 이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뭐 변전소 있는 이런 발전소 쪽에 이런 뭐 지자기 관련된 그런 관측기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싸 모델, 엔일 모델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한 총 38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제 뭐 스위포 위성이나 아니면 아이맵 위성 요 수신구 구축하는 예산을 지금 더 앞으로 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우전파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매 분기마다 우전파 재난 모의 훈련을 이제 매 분기마다 수행을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이제 합동 모의 훈련으로 해서 이제 유관기관, 실무기관 분들 다 모두 다 참석을 해서 합동으로 좀 진행을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이나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무조건 진행을 하며 이제 매뉴얼 개선은 이제 틈틈이 이제 뭔가 대응체계에 뭔가 개선 사항이 필요하면은 매일 발생할 때마다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재래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상당히 디지털화돼서 이제 뭐 실제 상황과 모의 훈련 상황판 자체를 이제 좀 연동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부 기관 이전에는 사실 되게 폐쇄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의 약간 데이터나 아니면 직원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된 뒤로는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황에 대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예, 없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